안녕하세요, 후드엄마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키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오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안 오고 오늘도 오후 늦게 키핑장에 도착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이틀 안 왔다고 그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평소에 하엽 제거를 정말 꾸준히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하엽이 잠깐 사이에 이만큼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하엽 정리하는데 큰 국민이부터 해갖고 창들 하엽 제거를 조금씩 하고 나니까 하엽이 금방 수북하게 쌓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통 일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육이들 특별히 뭘 사거나 뭘 새로 분갈이를 하거나 한 거는 없고 하엽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갖고 여름에 여러분들, 여름이나 겨울이나 다육이한테 물 관수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을 잘 안 주면 이렇게 하엽이 많이 생겨요. 하엽을 제때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깍지벌레가 그 속에 기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육이들 흙을 통풍을 막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엽 제거를 정말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는 대로 하엽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키핑 테이블 깔끔하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수시로 와서 위치 바꾸고 또 화분에서 너무 다육이가 굳혀져서 커진 화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화분으로 또 바꿔주고, 보통은 그런 일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니까 좀 더 있다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바로바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다육이들이 실시간으로 예뻐지고 미워지고 이 컨디션 조절을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키핑장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무조건 예쁘다, 예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된답니다. 키핑장 안에 있어도 내가 어떤 화분을 쓰느냐, 또 다육이를 어떤 각도로 내려놓느냐, 또 이 아이가 그늘 쪽에 있느냐, 해 쪽에 있느냐, 아니면 환풍기 밑에 있느냐 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똑같은 다육이지만 각각 다르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육이들을 가장 최적의 예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또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통로 쪽인데요. 이 통로 쪽은 해가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 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m 정도는 아이들이 해가 잘 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 위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벽 쪽으로 붙어 있는 쪽은 이렇게 위에 보시면 천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막이 직광을 좀 가려주기 때문에 반그늘에 놓아도 되는 아이들을 이쪽에 올려놓게 돼요. 물론 여기도 오후 햇살이 듭니다. 하지만 오전 햇살만큼은 오후 햇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레몬로즈 금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애연금도 올라와 있는데요. 애연금 이파리 다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초록한 그 녹색 부분도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를 많이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를 덜 받아도 되는 아이들은 안쪽에다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쪽에서 적당한 해를 받고, 또 저쪽에서는, 또 통로 쪽에서는 통로 쪽대로 적당한 해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라인이 제일 첫 번째 라인이에요. 여기 요렇게 보시면 요쪽 편이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쪽에서 보이는 첫 번째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아주 처음 키핑한 자리가 다른 다육 농장의 그 가운데 통로 자리여서 여러 사람과
통로를 공유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입주하면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얻어서 지금 나만의 공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해 드는 위치 뭐 그런 것들이 다 만족스럽고, 또 이 다음 칸, 자, 이 두 번째 칸은요, 해가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굳혀져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자리, 저기 보시면 제 자리, 신발 화분 보이시죠? 저기 자리에 앉혀 놓고 이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해가 굉장히 잘 되는 자리라 그렇게 배치를 하고요. 이쪽 자리는 제가 말했죠, 통로 쪽은 해가 잘 드는 편이라고. 그래서 해가 잘 드는 쪽, 이렇게 반 정도는 해가 잘 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창을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를 적당히 보고, 또 사장님께서 유전에 환풍기 각도 조절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환풍기를 조절하기 전에도 사실은 우리 오버키핑장은 환풍은 정말로 잘 됐었어요. 천고가 좀 높고요. 다육이 키핑장은 원래 천고가 높아야 돼요. 천고가 좀 높고, 또 환풍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각자 개인 선풍기를 틀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풍은 되게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사방에 다 뚫려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다육이들 키우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다 사장님께서 또 다른 농장에 물건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다니시면서 이 환풍기 각도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 환풍기 각도 조절을 해 가지고, 제가 환풍기 밑부분에 이렇게 서 있으면 선풍기 틀어놓은 것 마냥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환풍기 각도에 따라서 이 선풍기 튼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물 주고 물 마름이 그전에도 빠르긴 했지만 더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풍기 각도 이렇게 바꿔놓은 게 완전 신의 한 수 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 환풍기를 틀었는데, 여러분들 제 영상을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환풍기 소리가 크게 나나요? 환풍기 소리 크게 안 납니다. 이거 그냥 선풍기 소음 정도 되거든요. 이런 환풍기가 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총 몇 개라고까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환풍기 개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풍 걱정 안 해요. 지금은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은 고온 다습이기 때문에 습한 거, 습기가 높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장마 때 비가 오면 해가 봄날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웃자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키핑장에서도 웃자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웃자라지 않게 관리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농장까지 와서 키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핑을 하시고 또 마음 푹 놓고, 다육이들 웃자라나 안 웃자라나 갖다 놨으니 다육이들은 알아서 예뻐지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들 관리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여기 키핑장은 이 키핑을 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를 노력해서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이제 병들도 유행을 타는 건지 무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 오복농장 뿐이 아니고 다른 농장에서도 굉장히 많대요, 무름병이. 그래서 무름에 이제 취약한 아이들 있잖아요. 모든 식물은 무름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들도 많이 무르고 또 많이 또 아픈 아이들이 막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농장마다 그렇대요. 작년에는 깍지벌레가 유행을 해서 정말 사람들을 곤욕스럽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무름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 오복농장 사장님께서는
물음균을 직접 본인 이제 판매하는 다육이에 사용을 해보시고 이 다육이들에게 물음이 잡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어제 여기 방제를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들 이렇게 방제하고 오늘 뭐 얼굴 커진 애 있나 이렇게 보는데 물도 여름에 비하면 적당히 먹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약을 주고 나면 해를 직접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따지면 이 다육이들 해는 항상 부족하고 또 통풍은 아무리 잘해도 모자른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조차도 다육이들이 무르고 아프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러서 뽑은 아이도 몇 있고요. 또 자른 아이도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육이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렇게 여름이 돼서 아이들이 성장하느라고 초록초록한 빛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육이들은 이 환경에 또 적응을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육이들을 사올 때 어떻게 사오십니까? 직접 흙 갈아서 키워서 이 아이들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본인들이 농장에 가서 업어와서 이 아이들을 내 스타일로 맞춰가면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육이들, 이 장마철에 이 아이들이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은 다육이 엄마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놔두었었는지 또 이 아이의 특성은 웃자라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신경을 써야 하겠죠. 그래서 저 나름은 이제 답답한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환경이 열악하다 라든가 여기 해를 너무 안 보여줘서 웃자란다 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 때 조금 속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를 볼 수 있게 노력을 해준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다육이가 막 화상 계속 입어가지고 타요. 그러면 왜 차광을 안 하느냐고 이제 사장님들께 따지겠죠. 근데 또 어떤 쪽에서는 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 해가 부족한데 차광을 너무 심하게 하느냐, 다 웃자라지 않느냐, 내 다육이가 이렇게 웃자랐다, 빵떡이 됐어,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키핑장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있는 만큼 또 여러 아롱이 다롱이 또 다육이들을 보면 똑같은 다육이 똑같이 키워도 주인에 따라서 어떤 애는 크고 어떤 애는 작고 어떤 애는 마르고 어떤 애는 통통하고 뭐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키핑장 환경은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환경일 뿐이지 다육이가 어떻게 크고 또 어떻게 자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엄마 몫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는 그래요. 저도 이거보다 더 좋은 환경을 안 가봐서 모르겠고 이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는 있어 봤습니다. 환풍을 안 해주는 곳에 있어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키핑장을 나오고 나서 그 해 봄에 깍지벌레와 응애와 탄저와 뭐 기타 등등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두고 볼 때 보면 베란다에서도 키핑장 못지않게 진짜 막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스타일대로 키우시더라고요. 얼굴 빵빵하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뭐 어떤 거 하나도 얼굴이 작은 애가 없고 또 제 뒤에 짱짱이맘님처럼 짱이맘님은 작은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얼굴이 크면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란다에서 어때요?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내 엄마가 다육이를 키우는 엄마 스타일대로 다육이들이 성장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빵이 좋아합니다. 빵떡이도 좋아하고요. 웃자라는 건 좋아하진 않지만 얼굴 큰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창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키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민이들 같은 경우는 굳이 키워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런 치설송 하나도 얼굴이 크고 예쁘면 좋아요. 그리고
뭐 릴릿이나 UI 계속 이 화분에 지금 3년째 앉혀져 있는데요. 요런 아이 같은 경우도 원래는 대품이래요. 그래서 대품으로 키우면 좋지요. 그렇지만 자리는 정해져 있고 돈은 어디서 그냥 안 나오는데 키핑장 자리 생각해서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서 더 크지만 말아라 하고 건강하게만 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육이 엄마들 심정이 다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아이들 키우는 아이 엄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이 엄마가 됐든 아이 아빠가 됐든 애가 키가 크고 작고가 중요합니까? 그냥 우리 애는 말썽을 피워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라 이런 마음으로 처음엔 키우잖아요. 뭐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 욕심이 생겨서 우리 딸이 이것 좀 했으면, 우리 아들이 이걸 좀 했으면, 우리 딸이 더 예뻤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 거지. 기본 마음은 내 새끼는 건강하게 잘 커야 돼, 안 아파라, 아프지만 말아라 이렇게 하고 크잖아요. 다육이 키우다 보니까 그런 마음 들어요. 진짜 엄마 마음이겠죠 이게. 얘들아 아프지만 말아라, 물음병 올여름에 유행이라는데 잘 이겨내자. 아이고 아프면 엄마가 너네를 어떻게 해결을 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다육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다육이들은 당연히 다육이들에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육이들을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환경 탓하시는 분들 보다가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가 제가 그거를 막 그렇게 환경 탓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왜냐하면 저도 초보 때는 환경 탓 많이 했습니다. 그냥 얘기했었어요. 왜 이렇게 안 커? 왜 이렇게 안 작아져? 나는 왜 다 녹아서 죽었어? 등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요 다육이들 지금 이만한 키핑장에 이 정도 시설에 이 정도 환기 통풍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보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뭐 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저같이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 다른 거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냥 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 내가 어떤 스타일로 키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다육이 물 줬는데 물이 안 마른다, 그럼 물 마름의 원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육이들 화분 속의 흙이 물이 마르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육이들 물 마르는 게 공기의 흐름만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이 화분 속에 물 마르는 원리는 다육이들이 흙이 젖은 흙 속에 수분을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따라 물이 빨리 마르기도 하고 늦게 마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알면 와 통풍 안 돼 죽겠다 이런 소리는 적어도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렇게 키핑장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좋게 이야기를 할까, 또 정보가 되는 이야기를 전달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마철에 이 정도 환기와 통풍과, 또 저는 이 비 오는 스타일도 참 마음에 들어요. 비가 주구장창 한 40일 50일 온다고 했는데 이틀 비 오고 하루 쨍하고 이렇게 하니까 땅이 마를 시간도 있고, 또 다육이들 장마철에 해가 부족한데 부족한 해를 보충할 수 있는 해가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해가 너무 뜨거워서 고통인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너무 만족스러운 키핑 생활 그리고 다육 생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육 생활 하면서 행복한 그리고 평화로운 가운데 제가 이제 키핑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힐링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육이들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호두 엄마는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